청산백서가 이제 201일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친한계의 대표 주자가 나오셨으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총선 책임론도 일부 기입이 되어 있는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조 심판론을 해서 조금 뭐 좀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에서 어쨌든 직접 선수로 뛰었던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조 심판론이 이 선거를 치르는 캠페인으로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전도된 건데 네. 이조 심판론이 처음에 그런 주장이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3월 28일이에요. 4월 10일 날 선거 치렀어요. 네. 불과 12일 전에 나온 겁니다. 네. 왜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그때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여론조사 결과 우리는 정말 100석도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근데 왜 100석도 안 되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게 대파 소동. 그다음에 이종섭 무슨 호주 대파 대사. 입고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무슨 그 핸드백 소동.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서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하면서 갔을 때는 우리가 10몇 프로씩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3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네. 2월 달에 조국당이 만들어지고 3월 달에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거기에 얹어지면서 네. 급전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월 28일에는 거의 저희가 부산에서도 다 잘못하면 다 진다. 네.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을 때예요. 그때 제가 알기에는 부산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이 김미애 의원인데 네. 김미애 의원조차도 지는 걸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칵 뒤집혔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그러면서 나온 게 이조 심판론이에요. 야 이거라도 해서 저쪽을 공격하자. 쟤네들이 우리 심판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는 쟤네라도 심판하자고 얘기하자라고 정말 고육지책으로 나온 그게 이조 심판론이에요. 그거 네. 그때 그 회의에 있었던 사람들 하는 얘기가 네. 우리도 이게 별로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때.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다른 거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객전도 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네. 선거에서 진 게 대패를 한 게 이조 심판론 때문이 아니잖아요. 대패를 한 건 이조 심판론이 아니고 대파. 그 전에 대파였네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폭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라도 좀 건져볼까 해서 이조 심판론을 냈던 건데 지금 그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윤계 쪽에서 주장하시는 거는 네.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킨 거예요. 이조 심판론이 그걸 잘못 제기해서 선거에서 진 것처럼. 그러니까 막판에 뭔가 너무 메시지가 강해지고 뭐 급한 게 너무 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말 급했고 그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나왔던 것은 맞다라는 얘기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총선 백서 보세요. 네. 자, 근데 저는 이제 총선 백서 때 제가 현장위원이셨잖아요. 제가 네. 총 백서위원이었어요. 네네. 그 내용을 다 봤거든요. 네.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저 또 이게 US 달러로 또 무슨 뭘 주신 그때 이제 리는 보이고요. 지금 영문은 저희가 조금 글씨가 서연 리 씨인 것 서연 같아요. 리가 예. 맞으신 것 같아요. 수연 리인가요? 수연 리님이신 네.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US 달러 19.99불. 어우, 저거 뭐예요? 저희가 이제 달러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0.01불을 더하시면 20불인데요. 왜? 네, 더 좋은 방송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후배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이 내용을 다 봤지만 그 어디에도 지금 일부 네. 뭐 무슨 최고위원회 출마했던 뭐 이상규 의원 그 같은 분이 얘기한 대로 백서를 공개하면 마치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이. 후폭풍이 불어서 네. 저 한동훈 당시 후보는 아마 대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네. 거기 백서가 이제 나왔어요. 백서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단 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횡령을 했다는 주장을 막 폈잖아요. 그 백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백서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계속 거짓말로 이렇게 어그로 끈다고 그러잖아요. 어그로 왜? 끈다, 관심을 네. 끌기 네. 위해서 온갖 얘기들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래서 후배들한테 야 제발 좀 물어봐라. 그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주장했던 게 백서에 단 한 줄이라도 있느냐 어디 있느냐 좀 물어봐라. 아, 뉴스엔진에서 그때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 몇 분을 좀 초청을 해야겠네요. 그 여쭤볼게요, 저희가. 꼭 좀 불러서 물어봐 주세요. 꼭 좀 불러서. 그리고 그때
이렇게 제가 이제 여쭈면 여기 오늘 댓글에 오신 분들도 함께 오셔서 같이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총선 백서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총선 패배 원인 중에서 미완성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도 기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의 완성도가 정말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여쭈고 싶어요. 맞습니다. 시스템 공천은 뭐 네. 우리 저 장동혁 최고위원 그때 당시에 사무총장도 얘기했잖아요. 네.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급격하게 네. 사무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게 됐잖아요. 네. 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12월 말인가에 비대위가 등장하면서 네. 그 한동훈 대표가 들어섰잖아요.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한 3달 얼마 남겨놓고 당 체제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그 전략을 세우기는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죠. 굉장히 그렇죠. 빨랐죠. 그것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서 이것은 전부 다 한동훈이 책임이야. 이것은 뭐 그때 당시에 그 누구야 장동혁이 책임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 선거를 뛰어본 입장에서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시스템 공천의 완성도는 뭐 미완성, 즉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건 맞았다. 그러나 그것이 뭐 누군가 한 리더의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대위원 체제가 구축되고 총선 바로 한 3개월 전에 막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